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전장용 반도체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죠. 삼성이 향후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빅딜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삼성이 좀 더 미래에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삼성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입지를 굳혀놓은 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삼성은 인수합병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참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출국을 했죠. 이 출국과 관련해서 지난번 영상보다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정보 공유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보를 한번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해서 인수 합병에 나설 빅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보로 언론에 보도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존재감이 약한 전장용 반도체 사업을 키우고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를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기업하고 인수합병이라는 빅딜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기가 됐죠. 13일 오늘 날짜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AMD가 지금 미국 팹리스 잘링스죠. 잘링스를 인수를 추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계약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저번 영상에서는 삼성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삼성도 AMD를 인수를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정확한 성과는 없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잘링스를 추진 중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RM이죠. 인수를 추진한다 발표가 다 있었습니다. 물론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남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아무튼 두 업체가 다 추진이 된다면 반도체 이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그 눈여겨볼 만한 그 인수합병 대상 기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지금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네덜란드의 NXP 유명하죠, 전장, 그리고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미국의 레티스 반도체라고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레티스 반도체나 그리고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1위고 그리고 레티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한 4위에서 한 5위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 대목이 뭐냐면 프로그래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AI하고 관련도 있고 그 연산과 데이터 센터 통신 산업에 널리 쓰이는데 따라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와 화웨이 같은 경우에 지금 5G 칩셋에 자일링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또한 자일링스 주요 거래처죠. 그만큼 향후 삼성전자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일링스 아니면 그리고 레티스 반도체를 눈여겨볼 수도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출국을 한 이유가 전장과 관련된 그러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쪽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인수 대상이 앞으로 그 시장에 시선이 지금 아마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NXP하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로 아마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금 이 가운데서 지금 NXP하고 ST 마이크로닉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탐낼 만한 인수 대상으로 지금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기업 자체가 네덜란드와 스위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8일날 그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을 했죠. 물론 그 동선에도 포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이번 해외 출장에 관해서는 방문 기업과 목적 등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점 또한 그 인수합병 등 그 중대한 사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힘을 싣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될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공개된다면 이 거대 업체에서
공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가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개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지난 5월이었죠.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 통신사 NTT 도코모하고 KDDI 경진하고 같이 5G 통신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낱낱이 다 공개가 됐죠. 물론 공개는 아마 향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을 두고서 유럽 쪽으로 출국한 것은 맞다고 얘기는 합니다. 자세한 방문 지역 및 면담 일정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얘기는 하겠죠. NXP하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가 전장용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삼성은 하만도 인수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래의 그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삼성이 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1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몇몇 있습니다. 그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시장 조사기관 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그 NXP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죠. 전장용 반도체 매출 점유율 한 10.8%로 세계 1위를 차지를 했었고 그리고 3분기에는 매출이 한 26억 7천만 달러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 50%가량이 전장용 반도체에서 나온 것으로 추산은 되는데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 낸드 플래시 다양한 반도체 개발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용 반도체 점유율이 한 6, 7% 정도 수준으로 NXP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전체 매출 규모로는 NXP에 앞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19년 매출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도 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 94억 5,100만 달러고 NXP 같은 경우에는 87억 5,800달러입니다. 물론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한 8위, 9위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굵직한 기업입니다. 삼성이 상당히 군침이 도는 그러한 업체죠. 그리고 전장용 반도체 시장 자체도 향후 엄청나게 커질 예정인데 지금 세계 전장용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한 17.9% 약 한 20% 정도 되죠.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내다봤는데 향후 그 전기차 시장이죠. 전기차 시장과 더불어서 향후 급속하게 아마 커질 걸로 예상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처럼 늘어나는 전장용 반도체 수요를 노려서 2018년도 자체 브랜드인 엑시노스 오토 그리고 아이쇼쉘 오토 이렇게 다 각각 내놨는데 물론 차량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하고 이미지 센서를 계속해서 삼성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도 소니 격차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아마 저는 이미지 센서가 향후에 소니를 아마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에서는 물론 앞설 거라고 저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데이터 상으로도 계속해서 좁혀지는 걸 보면 파운드리가 좁혀지는 것보다 아마 더 빠르게 아마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A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이 지금 향후 중국과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AP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전장용 반도체 후발주자는 맞습니다. NXP나 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점유율을 높이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삼성으로서도 어렵습니다. 차량에 탑재되는 반도체 신뢰성이 탑승자하고 생명과 물론 직결되는 만큼 지금 완성차 기업들 자체도 전장용 반도체를 엄격한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데 한번 그 어떻게 선정이 된 반도체 공급사는 원래 잘 안 바꾸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2년에서 3년 정도 치밀하게 그 팹리스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가 돼야만 수주가 들어오는데 이거 역시 어렵지만 삼성은 지금 해내고 있죠. 최근에 그 팹리스 업체들로부터 이딴 수주를 계속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초격차 기술력이 앞선다면 당연히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전장용은 상당히 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삼성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NXP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 인수를 예를 들어서 만약 한다면 완성차 기업들로부터
신뢰성 검증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반도체 기준이 엄격하니까 그러한 절차 자체도 거치지 않아도 기존 전장용 반도체 고객사를 그대로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시장 조사 기관의 IHS 마켓에서 나온 얘기지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자원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위험 부담 또한 엄청나게 높죠. 이 지금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지금 AMD 같은 경우에도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선사가 된다면 반도체가 대지각 변동이 오겠죠. 하지만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기업을 인수를 하면 시간도 아끼고 물론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기업 인수 자체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추진하는 반도체 비전 2030과도 상당히 부합이 되죠. 반도체 비전 2030 자체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은 건데, 삼성전자가 D램, 낸드 플래시, OLED 부동의 1위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1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은 상당히 멉니다. 이제 시작이고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죠. 향후 내년, 내후년,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그 성과가 아마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1위에 오르기까지 갈 길은 멀지만 전장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지 센서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것까지 주력 시스템 반도체도 기존의 그 선도 기업을 따라가는 그 위치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물론 이미지 센서가 물론 따라가고 AP 같은 경우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 업체들이 워낙 공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따라가는데 버겁죠. 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따라가고 기존에 따라가기 힘든 거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을 했다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저 역시 과거에 뭐 영업도 해봤지만 물론 영업을 하고 어느 지에 출장을 간다면 그냥 영업사원은 자기의 매출과 그런 이익을 위해서는 그 출장 가는 그쪽에서도 나름의 그 영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 기업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냥 해외 유럽을 출장을 갔을 리는 만고하고 그냥 갔을 리는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분명히 갔을 거라고 추측은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현재 그 한 112조 정도 수준의 다른 뭐 언론에서는 한 100조, 112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르죠. 하지만 그 정도 금액의 뭐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NXP 또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죠. 인수할 여력에 충분한 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ST 같은 시가총액은 현재 한 320억 달러 정도 되고, NXP 같은 경우는 2018년 미국 퀄컴하고 인수합병이 추진될 당시에는 한 440억 달러 정도 매겨졌습니다. 경영권 뭐 프리미엄이 뭐 추가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인수 자금이 부족한 걱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전장용 반도체 전장 사업을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대규모 투자를 결단할 때가 됐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삼성전자의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를 주도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당시 한 9조 원대 뭐 투입이 돼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역대 최대 인수합병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하지만 하만 인수 이후에 삼성전자가 1조 원 이상 대규모 최근에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은 솔직히 좀 들고,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뛰어난 기술하고 자금도 회사 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그 미국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외에 뭐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뭐 나설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인수합병 경쟁 자체도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고,
지금 9월에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ARM 400억 달러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 AMD 역시도 300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자일링스를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AMD가 더 무게가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AMD는 CPU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텔하고 거의 뭐 맞짱 뜰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인텔로 특화가 돼 있습니다. AMD가 그 CPU로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자일링스하고 어느 정도 축이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은 종합 반도체로서도 당연히 뭐 자일링스하고 결합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내심 전장용 반도체에 더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도체 그 삼성의 수뇌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을 다 고려를 해보겠죠. 그렇다면 하만 인수도 있었고 전장용이 향후 미래 사업에 엄청난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아마 그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대국민 사과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한마디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대변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그래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은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몇몇 분야가 있죠. 그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전장용 반도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